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예. 어, 계절이 이제 뭐 여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겨울도 아니고 반팔 입으신 분도 계시고 긴 옷 입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예. 그 체온 그러니까 관리, 유지 이런 걸 좀 잘 하세요. 예, 감기 걸리면 본인만 손해니까요. 예. 그래서 에어컨 같은 거 이제 좀 가동하고 그러면 옷을 조금 이렇게 좀 겉옷을 준비하셔서 감기 안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동안에 감기 걸리면 오래 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공부하는 동안에 감기 걸리면 뭐 오래 가요. 예, 그 이제 몸이 쉬고 싶다라는 어떤 그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공부하는 동안에 감기 걸리면 한 2주 정도 가거든요. 그 2주 동안 공부 많이 힘들어지니까 건강 관리들 좀 잘 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토허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토허제는 별을 3개 하고 이쪽에다가 2개 내지 4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4개, 아무리 안 나와도 2문제는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인데 줄여서 토허제 이렇게 이제 줄여 부르도록 할게요. 1978년도에 만들어진 공법 전반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죠. 거래를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거래하고 싶으면 뭐 받고 해? 허가 받고 해. 근데 만약에 허가를 안 해주면 뭐 하지 마. 거래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럼 허가 안 받고 거래하면 처벌도 하고 어떤 거래 계약의 효력도 무효화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허가 구역에 이제 지정 절차가 있는데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먼저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지정권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냐면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입니다.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인데 국장은 잘 보시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예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그러면 뭐 예컨대 우리 서울이랑 경기랑 걸쳐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랑 인천을 걸쳐 지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가 시행 개발 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 시행 개발 사업은 뭐 한 7, 8년 전에 우리 그 용인시 원산면에다가 반도체 단지 조성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국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이었는데 뭐 그런 거. 그러면 시도의사는 어디에서만 지정하는 거냐면 자기 시도 안에서 동일 시도 안에서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요거 그 토허제 관련해서 입법 예고가 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 이게 왜 이게 입법이 지금 그러니까 그 개정이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아셔야 이해하시기가 좀 좋아서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연초에 서울특별시장이 느닷없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 풀어버립니다. 다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버리니까 그 서울 시민들은 그걸 무슨 신호로 받아들였겠어요? 응? 막 사, 이제 이런 신호로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토지 가격, 더군다나 아파트 가격이 막 이제 급등하는 이제 이런 부작용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해제하고 한 달 반 만에, 정확히 한 45일 만에, 어, 다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다시 지정하죠. 근데 다시 지정할 때는 범위를 조금 좁혀서 아니면 넓혀서 더 넓히고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면제 면적이라고 있는데 그 면제 면적을 확 줄여가지고 다시 이제 좀 강화해서 다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국가가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모습을 국가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나 봐요. 그러니까 국가의 말하자면 그 부동산 관련한 정책하고 그 서울특별시장이면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 정치 성향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완전히 국가의 정치하고 반대로 노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이 뭘 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뺏어온다라기보다는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도록 국장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국장은 두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에. 우리 시도의사는 몇 개? 한 개. 근데 이제 이거 개정이 되면 국장은 몇 개의 지역에서 이제 몇 가지 경우에 지정할 수 있게끔 세 가지. 그래서 뭐 두 개 이상의 시도, 국가 시행 개발 사업, 그리고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하는 거, 이것까지 다 갖고 오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안에 우리 시험 보기 전에 개정이 될 거고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거 개정이 되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이거를 자기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지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뭐를 거쳐서 해야 돼요? 심의. 요 심의는 지정 전, 그러니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장은 어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어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냐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심의는 최초 지정할 때만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재지정할 때라든가 뭐 또 해지한다든가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도 모두 뭐 해야 돼요? 심의를 거쳐야 돼요.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지정이라고 하는 건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지정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심의 전에 국장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뭐를 좀 들어봐라. 의견을 좀 들어라. 의견 청취. 여기 의견 청취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무슨 의견을 좀 물어보는 거냐면, 예컨대 국장이 시도지사하고 시군구한테 내가 재지정할 생각인데 너의 의견은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의견은 어떠냐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대부분 재지정하는 걸 원해요? 아니면 해지하는 걸 원해요? 대부분 해지하는 걸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지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세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정확하게 의견을 물어본다는 건 너의 생각을 물어본다는 게 아니라 재정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라, 이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포시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김포시 공무원 월급 누가 줘요? 국가가 줘요? 김포시에서 줘요? 김포시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김포시에서 주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누가 월급을 주는 거야? 경기도에서. 말 그대로 그건 국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공무원을 우리 뭐라 그래?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지자체의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풀어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 국가에서 혹은 뭐 우리 저 시도에서 뭐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 어떤 재정을 좀 보조해줘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월급 줄 돈도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정 상태를 확인해라.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체 없이 뭐를 하냐면 공고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다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좀 적을게요. 공고는 두 번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하는 공고가 있고요. 이 첫 번째 하는 공고는 지정권자가 하는 공고예요. 지정권자가 하는 공고를 첫 번째 공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토허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요거죠. 요게 제일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건데, 첫 번째 공고하고 며칠 후에 효력이 생긴다. 5일 후. 자, 그럼 오늘 공고 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며칠째부터? 6일째 되는 날 0시부터는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고할 때 무엇을 공고하냐면 5가지를 공고하게 되는데, 요거 밑에 기억부터 미음까지가 이제 5가지 공고 사항이 되고요. 32회 본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던 항목입니다. 다시 한번 나올 만하죠. 지정 기간은 최대 몇 년 이내에서 지정하냐면 5년이에요. 최대 5년. 그럼 만약에
5년을 지정을 했는데 5년 이후에도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안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음? 재지정. 위에서 보셨던 재지정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토허제를 3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근데 7년으로 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5년 안쪽으로만 지정하고 필요하면 재지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허가 대상자, 허가 용도, 허가 지목 요거를 땡땡 잡아주시고요. 특정 가능 이렇게 한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채색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78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번 이렇게 개정을 좀 해왔었어요. 이제 운영하다 보면 이건 좀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할 때 무조건 다 허가받아.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허가 대상자를 특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1년 동안에 2번 이상 토지 거래 한 사람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예를 들자면 그렇게. 또는 용도는 도시 지역 안에서만 허가받아. 뭐 지목은 대만 허가받고 대 이외에는 뭐 허가 안 받아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이거를 특정해서 지정하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면 내가 재수가 좋으면 내 땅이 어디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토구역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다 허가 받아라 이게 아니라 특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개정되면서 신설된 항목이라서 나름 중요해요. 원래 공고사항이 4개였거든. 5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소재, 지번, 뭐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이거 이제 다 공고해주고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대략 어느 지역이 지정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 같은 거 하나를 이제 공고하게 되는데, 지형도는 일종의 지도 같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이라고 하면 대축척 아니면 소축척. 이건 엄청난 소축척이죠. 네? 소축척. 이거 숫자가 높다 그래서 여러분 대축척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소축척이에요. 왜 소축척이냐면 5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1이라고 하는 게 원래 사이즈예요. 요 1이 원래 사이즈면 원래 사이즈를 몇 조각으로 나누었다. 5만 조각으로 나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눈 결과물이 엄청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0분의 1이 대축척이에요? 5만 분의 1이 대축척이에요? 500분의 1이 엄청난 대축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비싼 지역에서 왜 축척을 500분의 1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대축척이라고 하면 되고, 이거는 정밀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정밀도가 거의 없고 대충 위치 정도만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 허가 면제, 토지 면적 요거 좀 나름 중요한데 여기다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 요거를 10%에서 무려 30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거나 아니면 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 얘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이제 서울특별시장이 요걸 한번 조정한 적이 있어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머릿속에 요것만 기억해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요? 10에서 300%까지 10분의 1로 확 줄이거나 300%로 3배로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지정권자에게 있다. 자, 이제 지정을 하고 공고를 했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지정권자는 국장이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에게 알려주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시군구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해볼게요. 누가 지정하든 시군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군구가. 왜 시군구가 알아야 되냐면 시군구는 허가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토허제에서요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시장구조구청장이에요. 그러면 국장하고 시도지사는 지정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해. 그러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해요? 시군구가. 여기가 이제 허가관청이니까 알기는 해야 된다. 이제 그 통지 받으면 뭐 할 거냐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줄 건데, 등기소장 통지에다가 별표 해주시고,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빈출 지문이고요. 자, 일단은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등기소장 이러면 직급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니면 아주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높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급수로 따지면 한 4급에서 5급 정도, 4급에서 5급 정도. 물론 이제 뭐 4급, 5급 공무원이 낮다는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가 알려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줘도 충분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시군구가 물론 시군구가 훨씬 높은 관청이지. 요 정도, 그러니까 요거 지정권자가 통제한다 아니라는 거 이거 특별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는 7일 이상 다시 한번 공고하는데, 이 공고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이 공고가 몇 번째 공고? 두 번째.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공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고는 예? 그 지정권자가 두 번째 공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구조구청장이. 예, 그러면 두 번째 공고는 왜 하는 거냐면 첫 번째 공고를 못 봤을까 봐. 누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죠? 혹시 못 봤으면 이거 꼭 봐라 하고 다시 한번 공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람도 시켜준다잖아요. 열람. 뭘 열람을 시켜주냐면 이 공고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이 공고문을 보고 우리 저 시군구에 들어오면 내가 이 공고문 뭐 시켜줄게? 열람 시켜줄게.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허가 대상 계약, 허가 기준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 허가 대상 계약은 허가 대상 면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허가 대상 면적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허가 대상 면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조그만한 토지가 있어서 그럼 허가 받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무슨권을 또 허가를 받아라 이랬어요. 지상권, 여기 지상권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외국인 제도 배우셨거든. 근데 외국인 허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 허가 제도에서는 무슨권만 허가의 대상이었죠? 소유권만. 네, 근데 여기 일반 토허제에서는 무슨권도 허가의 대상이에요. 지상권. 요거 이제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유상에다가 재생. 네, 외국인 허가 제도하고 비교해 보면 외국인 허가 제도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유무상 이거 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도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외국인 제도는. 근데 일반 토허제에서는 뭐는 우리 허가 안 받는다는 거야. 증여 같은 건 허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상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개념이고, 설정하는 계약, 예약을 포함한다. 여기서 예약 포함에다가도 채색 잡아주시고, 보통 우리가 부동산에서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등기. 예, 그러면 무슨 가등기하고 무슨 가등기가 허가의 대상이 되겠나 생각해 봐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허가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이거를 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허가 관청이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거를 변경하려고 할 때도 또한 같다. 이거는 변경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위반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 뭐 계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얼마? 2년에 30%, 2년 30, 별표 하나 해줄게요. 2년 30%. 그러면 2년은 징역형이고 30%가 뭐야? 벌금. 네, 그럼 여기서 30%는 무엇에 30%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공시지가예요. 여기서 30%는 공시지가 기준. 요거가 이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허가 필요한 것은 한번 보시고요. 여기 뭐 가등기도 있고 판결도 있고 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에 이제 주로 보니까 증여 뭐 이런 게 딱 눈에 뜨이네요. 예, 증여 뭐 이런 거 눈에 뜨이고, 증여, 그다음에 경매 잘 나오고요. 예, 경매는 계약이 아니라서 허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공매 중에는 이렇게 양쪽에 다 걸치는 공매가 하나 있네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양쪽에 다 걸치죠. 그러면 얘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얘기야. 받으라는 얘기인데, 뭐 이상 유찰이 되면, 3번 이상 유찰이 되면 면제해 줄게,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공매 중에 유일하게 허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경매, 그 다음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에서 3번 이상 유찰된 경우, 그리고 요 7번 항목도 좀 중요한데, 요 7번은 전체 채색 하나만 잡고, 여기도 별표, 요거는 지난주에 배우셨던 외국인만 받는 허가 있잖아요. 소위 군문천생야, 구역 안에서 허가 받았을 때, 그럼 허가를 이미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또 받을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모든 허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두 번 다 받는 경우는 없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에 보면 허가 면제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 면제가 이제 그 얘기잖아요. 허가 안 받아도 괜찮아 이 얘기잖아요. 근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면적이 있어요. 이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저 세법에서도 보면 그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일정한 구간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라 그러죠? 용어를 제가 면세점? 면세점 구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무슨 면적이 있는 거야? 면제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면제 면적. 이게 용도 지역별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좀 출제가 잘 되고요. 예. 뭐만 암기해 주시면 되냐면 요거 4개만 암기해 주셔도 돼. 예, 요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주, 상, 공, 녹 순서로 얼마까지 허가를 안 받는다. 60, 150, 150, 200. 60, 150, 150, 200까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떤 허가구역 안에 지주가 있는데요. 자기 땅이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에. 근데 정확히 60짜리를 갖고 있는 거야. 60짜리를. 그러면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정확히 60을 갖고 있어. 60 이내는 면제되는 거잖아. 60 이내는 면제. 예, 내가 주거지역 안에 60제곱미터의 토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매매할 때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거지. 왜 안 받아요? 60 이내는 허가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60이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61이면 왜 안 좋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600이면 어때? 안 좋은 거야? 아니면 그게 더 좋은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지. 60하고 600 주면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거는 받더라도 10배가 더 좋은 거니까. 뭔 얘기 이해됐죠? 그러면 차라리 요거 안쪽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이거 초과하려면 확실히 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10에서 300%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작년에 서울특별시장이 허가구역을 풀을 때 무슨 기대를 하고 풀었겠나 생각을 해봐요. 서울특별시장은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 시민들은 참 훌륭한 시민들이니까 내가 허가구역을 풀어도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도 투기는 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풀었겠죠. 그냥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풀어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 막 투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입장에서 보면 약간 뭐 있겠어? 당황도 당황이지만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재지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실제요 10%로 줄여버린 거야. 10%로. 그러니까 면제 면적을 10%로 줄여버렸다고. 대단히 감정적으로 확 줄여버린 거죠. 이런 사례가 처음 있었던 사례예요. 이 제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에서는 얼마까지만 면제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로 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6제곱미터. 실제로 그래서 서울은 지금 6제곱미터를 면제해 주고 6.1부터는 다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재지정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만약에 반대로 녹지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300%로 늘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로 이게 바뀌는 거야? 600. 왜냐면 3배니까. 그쵸?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한번 소개할게요. 32회 본시험에 여기를 가로 처리하고 이거 딱 4개 가로 처리하고 숫자 옳은 거 찾아라. 이게 32회 본시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냈으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37회 시험에 이거 또 가로 처리하고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냐면 1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조건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정권자가 200%로 조정했다라고 조건을 바꿔볼게요. 제가 200%로 조정했다고 조건을 바꿔볼게요. 요것만 주사한 공동만 얼마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가로넣기를 똑같이 하지만 200%로 조정했다라고 주고 맞춰보는 거야. 그럼 얼마? 120, 300, 300, 400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넣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우리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국장 아니면 지도의사가 이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원칙 250까지 허가 안 받고 농지는 더블 500이죠. 이면은 따더블 1000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제 면적이 있다 보니까 탈법 행위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IQ가 전 세계에서 2위인가 뭐 그렇더라고. 2위인가 뭐 그래요. 1위가 어디인 것 같아요? 인도 아니고 인도 이스라엘 아니고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일본 놈들이 1위더라고. 전 세계에서 IQ 일본 놈들이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근소한 차이예요. 굉장히 근소, 거의 뭐 압도적으로 1, 2위를 앞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제 머리 좋으니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허가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도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고, 그럼 그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탈법행위라고 하는데, 일단 요 일단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여기 보조단에 이걸 좀 실어놨는데 국어사전에서 일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한 덩어리라는 어떤 의미로 나와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일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목적으로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의 목적으로 이거를 다 살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의 목적, 여기를 이제 뭐 건축물의 부지로 다 살 거란 말이에요. 네, 다 살 건데 마침 A, B, C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마침 자기가 분할한 것도 아니고 마침 쪼개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먼저 사는 거예요. A. 그러면 A 살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허가? 상업지역에서는 얼마까지? 150까지는 허가를 안 받으니까 안 받고 사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뭐를 사요? B를 사. 그죠? 그리고 일주일 있다 또 뭘 살 거예요? C를 사.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탈법행위라고 보는 거야.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이 토지를 뭐 하는구나? 다 사 모으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A 살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B를 살 때는 이게 150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B를 살 때는 이미 얼마를 샀어? 150. 합치면 얼마야? 300이니까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C 살 때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450이니까 이것도 허가 받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통한다 이런 꼼수가.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두 번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사면서 한 번에 허가 받는 게 낫죠. 이 계속적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합산하는 기간은 1년이라는 거예요. 여기 1년에다가 채색 별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허가를 집념을 가지고 안 받은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허가를 안 받겠어요, 이 사람은? 1년, A 사고 1년 있다가 B를 사. 그리고 다시 1년 있다가 C를 사. 이러면 안 받기는 하겠죠. 그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1년 안쪽은 다 합산한다. 이게 계속적 거래이면서 탈법행위 방지 대책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별표.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허가구역 지정 후에 지정이 먼저 됐고요. 지주가 토지 소유자가 땅을 분할을 해버린 거예요. 나 이제 쪼개버렸다는 얘기죠. 뭐 안 받으려고 허가 안 받으려고 분할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상업지역이니까 얼마 정도로 쪼개놔야 허가를 안 받겠어요. 150 이내로 쪼개놔야 이제 허가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쪼개놓고 이제 이런 각각의 사람들한테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150이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이 토지가 지정 후에 분할이 된 거잖아요. 뭐 안 받을 목적으로?
허가 안 받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은 허가를 받아. 면적 상관없이. 그래서 이 지주가 이 사람한테 처분을 할 때 무조건 한 번은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허가를 받고 이 토지를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토지를 또 제3자에게 매매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아니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건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한 번만 최초 한 번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뭐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분할 거래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했어야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재수 좋게, 정말 운이 좋게 어떤 사람이 허가구역 지정 전에 토지를 쪼갰어요. 그냥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분할을 해 놓은 거야. 근데 한 달 정도 있다가 거기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네. 그러면 허가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분할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분할의 시점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허가 기준이 있는데 이 허가 기준은 공통 기준, 뭐 그다음에 세부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목적. 그리고 2번에다가 보면 계획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 그리고 3번에 보면 면적에다가도 동그라미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세 가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셨거든. 뭐에다가 동그라미 하셨을까요? 목적,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 그리고 면적. 요 세 가지가 허가 기준, 공통 기준이에요. 요 세 가지 채색 잡고 별표 한번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사례를 하나 좀 드립니다.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딱 된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땅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매수인의 목적은 집을 하나를 짓고 싶어 해요. 무슨 집이냐면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 합니다. 단독주택. 자, 그러면 목적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안에 단독주택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의 취득의 목적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니면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 짓겠다는데 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국가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의 토지 이용 계획은 도시지역 안에 뭐야? 주거지역이니까 거기다가 집을 짓겠대. 그럼 어때? 괜찮아요. 목적과 계획은 맞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면적을 봤더니 자그마치 50만 제곱미터야. 50만 제곱미터. 50제곱미터가 아니라 50만 제곱미터. 이 사람은 뭘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짓겠다는 거냐면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짓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관청에서 허가해 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안 해줘. 뭐 보고? 면적. 그러니까 여기서 걸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허가 공통 기준은 이 3위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뭐가 맞아야 돼? 목적, 계획, 면적. 요게 맞아야 돼. 그리고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격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에 거래하는지는 안 따질 거예요. 얼마에 거래하는지는 안 따지고 세 개만 볼 거예요. 세 개. 목적, 계획, 면적. 요거만 보고 요 3위가 딱 맞으면 허가를 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계획은 허가 관청이 너무나 잘 알 테고 면적은 허가 신청서에 써 있을 테고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지. 목적이. 왜 목적이 애매하냐면 이 사람이 집 짓는다 그러면 허가해 줄 거고 가령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허가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줄 거예요. 창고 같은 거는. 근데 왜 창고는 허가를 안 해주느냐? 이게 세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세부 기준 안에 창고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목적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목적을 예시.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야 돼.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사례에서 뭐 말씀드렸냐면 집 짓고 살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 그게 자기가
거주할 주택용지, 이거는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 예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해준다 이거야. 허가해주겠다 이 말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지 편의시설 뭐 이런 거, 뭐 이제 뭐 예컨대 상가 같은 거 하나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 농업에다가는 채색을 좀 하나만 잡을게요. 농업. 예. 보통 이제 농사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농사 짓겠다. 예. 그러면 농사 짓겠다라는 거는 목적이 뚜렷한가요? 예. 그럼 이건 투기적 취득이라고 볼 수 있나? 아니요. 농사 짓는 게 왜 투기적 목적이야? 그죠?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표적으로 집 짓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써낼 수 있는 목적에 들어가는데, 농지는 제한이 좀 있어요. 어떤 제한이 좀 있냐면, 그 취득하려고 하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농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 하냐면 통작거리 제한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통작거리 제한. 지금 공법에서 농지법 지금 한 번이라도 진도 나갔나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시실 수 있어요. 서울 사는 사람이, 도시민이죠. 서울 사는 사람이 전라남도에 있는 농지를, 전라남도 저 해남 땅끝마을, 해남까지 서울에서 차 안 막힌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면 5시간, 6시간 정도 걸려요. 중간에 한 번 정도 쉰다고 하면 5시간,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질문,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참고로 전라남도 해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우리 키로수로는 엄청나게 멀죠. 거의 뭐 한 400k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살 수 있다 없다? 응? 그 전라남도 해남은 허가구역이 아니라고요. 허가구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농지법만으로 풀어보는 거야 지금. 서울 사람이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농지를 살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왜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너무 멀어서, 그지? 근데 제가 차로 5시간, 6시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6시간 운전하고 가서, 새벽에 가서, 편하자 농사 한두 시간 짓고, 올라오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은 거리 제한이 없어요. 농지법에서는. 근데 유일하게 허가구역 안에서만 이 제한이 있어요. 다시 한번, 농지법에는 통작거리 제한이 없고 허가구역 안에 농지만 통작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농지법 제한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럼 요거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만 제한을 받는다. 자, 그럼 질문.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하고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허가구역 안의 농지가 거리를 재봤더니 이 거리는 직선거리로 재는 거예요. 직선으로 잽니다. 그러니까 길 따라 재는 게 아니라 지도상의 직선으로 재는 건데 정확히 33km가 나오네. 33. 그러면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0km 넘어가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1번. 내가 그 토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 예를 들면 이제 전입을 한다. 그쪽으로. 아니면 2번. 농지를 내가 살고 있는 쪽으로 가져온다. 몇 번이야? 1번. 그래서 이제 위장 전입이라는 걸 자꾸 사람들이 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약간 힘 있는 사람들 청문회 같은 거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위장 전입은 다 하잖아요. 물어보면 뭐 때문에 위장 전입했다 그래? 애들 학교 때문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다 개뻥이에요. 거기에 무슨 애들 학교가 있어. 그런 거 없고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허가구간의 농지 이거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 이거 좀 좋은 농지면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짓들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농지는 또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 된 사람이 있냐면 수용된 사람 밑줄 3년 안에 80km로 완화시켜 줍니다. 이것도 직선거리예요. 그러니까 수용 안 된 사람은 몇 킬로미터 안에만 살 수 있고 30. 수용된 사람은 몇 킬로? 80. 이것도 직선거리니까
엄청 좀 멀리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공익사업용, 뭔가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용으로 가능하고요. 대체 토지용, 예컨대 이제 수용된 사람이 그 농집 이외의 어떤 토지를 수용당했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현상보존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현상보존용은 무슨 뜻이냐면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개발도 하지 말고 이용도 하지 마라. 이거야. 에? 자, 그럼 질문. 개발도 하지 말고 토지를 사는데 개발도 하지 말고 이용도 하지 말래요. 그럼 뭐만 할 수 있어? 응? 뭐만 할 수 있을까요? 사용 못하지. 이용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 금지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현상보존용은 뭐만 할 수 있다. 매매 괜찮아. 근데 이것도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5년은 소유했다가 팔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소유만 가능한 거예요.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는 거, 소유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몇 년 있다가 팔더라도 몇 년 있다가 팔아. 5년 있다가. 이거 막바로 못 팔아요. 그래서 현상보존용 이거 중요해요. 별표 하나 해주시고. 그러면 아무 짓도 못하는 토지를 왜 사는 거예요? 응? 예컨대 이 현상보존용 토지가 뭔가 이제 그 제한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생태와 경관 보존 지역, 생태와 경관 보존 지역 이런 게 현상 보존용이거든요. 근데 생태와 경관 보존 지역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되냐면 철새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된 거야. 근데 어떤 기후 환경이 변화가 돼서 철새가 우리나라에 안 오네? 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해제시켜 줘야지. 그럼 이것도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 뭐 10배, 20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사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허가해 주시면 임대주택 하나 지어서 그거 사업할게요. 이것도 임대주택 사업용도 예시되어지는 용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서의 목적을 투자용 이렇게 써가지고 내면 100% 불허가 떨어지겠네?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투자 이런 거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서는 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처리 기간이 며칠이에요? 15일. 요 15일 안에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된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정도만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 뭐 매도 매수 뭐 이런 거 쭉 적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예정. 네, 여기다 별표 하나만 할게요. 왜 거래 금액, 계약 금액이라고 안 했고 예정 금액이라고 썼을까요? 허가 받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에는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혹시라도 허가를 해주시면 우리가 요 금액으로 뭐 할게요? 계약할게요. 이렇게 좀 써내는 거예요. 예정 금액이라고 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제출 서류 좀 중요해서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요, 우리 토지 이용 계획서가 꼭 들어가야 돼. 토지 이용 계획서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두 가지가 뭐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냐면 실거래가, 거래 예정가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짜리 토지든 뭐 10억짜리 토지든 그런 거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가 농지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럴 때는 뭐를 써내야 돼? 농업 경영계획서. 이건 좀 나름 중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써내고 허가를 받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본다. 왜냐면 이거 검증한 부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허가 안 받고 계약하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2년 30. 예, 요 2년에 30인데 요 30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뭐 기준이다. 공시지가 요거 기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행강제금은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허가 신청의 처리 절차. 허가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가로 열고 예외 없는 공동 신청이에요. 질문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공동으로 해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하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 공동으로 하죠. 원칙이 공동 신고잖아요. 근데 어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단독 신고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부하더라도 단독으로 신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 없는 공동 신청이야. 그쵸? 그래서 쌍방이든 어느 일방이 나 허가 신청 안 할래 이러면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 왜 이거 이행 안 하니? 너 왜 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니? 뭐 이런 소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고 공동으로 무조건 해야 돼. 예외 없는 공동 신청. 그리고 요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하고 방문해서 해도 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변경허가 받을 때도 똑같고 무허가 계약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계약하면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에다가 형벌은 얼마에 얼마 2년 30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허가 신청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현지 조사를 나가 봅니다. 나가서 뭐 하냐면 사진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도 한번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적는 이유는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 이후에도 또 실태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한 번 이상 나가서 조사 나가서도 또 이제 사진을 찍어보고 이제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을 뭐 하는 거야? 대조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진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기억에 더듬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처리는 며칠 안에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15일 안에.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한번 채색 잡아 볼게요. 허가를 해줄 수 있어요. 일단 허가. 허가의 의미는 뭐야? 허가의 의미. 그래, 너네 신청한 대로 계약해. 괜찮아. 이렇게. 불허가는 무슨 뜻이에요? 하지 마. 계약하지 마. 이거 투기적인 거래로 보이니까 계약하지 마. 이런 거.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할 수가 있는데 이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한다는 거는 선매가 무슨 뜻이냐면 먼저 살 사람이 있어 이 뜻이거든요.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해? 이 통지가 날라오면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너네 계약하지 말고 뭐 해? 기다려 이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명령어예요. 그냥 기다려 이렇게 기다려.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면 최대 2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한번 허가 떨어지면 계약하면 되고 불허가 떨어지면 계약하면 안 되고 선매 통지가 날라오면 뭐 하면 되고 기다리면 되고 이 셋 중에 하나를 그 15일 안에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미처리 그러니까 15일 안에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날에 이제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걸 이제 허가 간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며칠째 되는 날 우리 시군구에 가서 16일째 되는 날 시군구에 가서 나 뭐 주세요. 허가증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된다. 요거는 특례입니다. 특례. 특별한 예외다 이 말이에요. 자, 특별한 예외. 질문. 지난주 우리 배우신 외국인 우리 허가제 있잖아요. 외국인 허가제. 처리 기간이 며칠 아니면 며칠이었죠? 15일 아니면 30일. 근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 됐대. 처리가 아무것도 안 됐대. 그러면 허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못 받은 거야. 다 못 받은 거야. 무조건 못 받은 거고 얘 하나만 유일하게 얘 하나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같은 경우에도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게 있거든. 농지 전용 허가. 그것도 처리 기간에는 처리가 안 되면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예요. 건축 허가도 처리가 안 돼요? 못 받은 거예요. 요것만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도 대단히 좀 특이한 예외이고요. 자, 이제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이의 신청은 1개월 안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뭐 이런 요게 이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
예? 근데 요거는 뭐에 대한 심의?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뭐 이런 기관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예요. 예,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 이거랑 시도 도시기획위원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좀 개념적으로 다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매수 청구도 1개월 안에 하게 되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매수 청구할 때 관청에서 이걸 사줄 수도 있는데 가격이 좀 중요해요. 무슨 가격 기준이냐면 공시지가 기준. 자,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이면 실효성은 있고 아니면 실효성은 없고. 예? 실효성 없고. 왜 실효성이 없겠어요? 저 시세하고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보통 시세 대비 50에서 한 60% 정도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누가 팔겠어. 네, 그죠?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의 신청, 매수 청구 둘 다 몇 개월 안에 하라고요? 1개월. 자, 요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 거고요. 자, 요 그림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